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기술력을 말할 때 완성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완성품을 만드는 재료 하나가 30년 동안 다른 나라 손에 쥐어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손바닥만한 유리판 한 장 값이 1억 원에 달한다면, 그리고 그 유리판이 없으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공장이 통째로 멈춘다면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매일 새벽 일본에서 사와야만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가격 협상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회사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약 95%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벽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기술 장벽을 단 몇 년 만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무모한 도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도체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는 매일 새벽 특별한 의식이 반복됐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그 안에서 꺼낸 작은 상자들이 특수 차량에 실려 화성으로 향합니다. 상자 안에 든 건 블랭크 마스크라는 물건입니다. 크기는 손바닥만한데 가격은 한 장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물건을 매일같이, 그것도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대량으로 일본에서 사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선택권 없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일본 것 말고는 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가격 협상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손바닥만한 부품 하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블랭크 마스크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회로를 새기려면 포토마스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 필름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포토마스크를 만들려면 원판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깨끗한 원판입니다. 그냥 유리판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는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1보다 작은 결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자 하나, 기포 하나만 있어도 그 마스크로 만든 반도체 칩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이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일본 기업 두 곳입니다. 호야와 아사히 글라스입니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약 95%를 쥐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 몫입니다. 사실상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이 좁은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두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도 물량도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30년 동안 사왔습니다. 대체 거래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산 제품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그때 말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미드 세 가지 품목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블랭크 마스크는 그때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는 조용히 이런 질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다음번엔 블랭크 마스크를 막는다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EUV 공정. 그러니까 극자외선을 이용한 최첨단 공정은 블랭크 마스크 앞은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 캠퍼스 EUV 라인에서 일하는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이 쥐고 있는 목줄을 차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언제든 일본이 그 목줄을 당기면 우리는 숨이 막힌다는 겁니다. 누구도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를 만듭니다.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조차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칼은 남한테 빌려 써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삼성 임원진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1위가 맞습니까? 핵심 소재 하나 자립하지 못하면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1위가 되려면 소재부터 장비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반도체 완제품 순위표에는 안 잡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남의 손에 맡겨진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기도 용인의 한 산업단지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산업단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새로 짓는 건물이 뭐 하는 곳이냐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주변 공장 직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건물 규모에 비해 출입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장이라면 자재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이 건물은 달랐습니다. 출입구가 딱 하나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위에 설치되는 설비들을 보니 보통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초정밀 클린룸 시설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SNS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소재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걸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건 단순한 공장 증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30년 독점 체제, 도전장을 내미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 좁은 건물 하나에 한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30년 묵은 벽을 상대로 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SNS텍은 원래 반도체 세정 장비나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같은 초고난도 제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연구팀이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 세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EUV 블랭크 마스크 개발이었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 규모부터가 호야나 아사히 글라스와는 비교가 안 됐으니까요.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호야, 아사히 같은 회사들과 경쟁한다고. 그 회사들이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우리가 따라잡는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본이 되는 걸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는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일본보다 못한 게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로 만들었잖아요. 디스플레이도 1위 만들었고요. 블랭크 마스크라고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연구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초고순도 석영유리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석영유리는 순도가 모자랐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원료를 수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걸 가공하는 기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리를 녹여서 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포가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섭씨 15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온도 편차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됩니다. 냉각 속도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조금만 빨리 시키면 내부 응력이 생겨서 나중에 금이 갑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공정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만든 유리판을 검사해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포, 불순물, 표면 거칠기, 내부 응력. 겨우 하나를 해결하면 어김없이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쯤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제조 공정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품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코팅이었습니다. 석영유리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교대로 증착해야 합니다. 총 40층에서 50층 정도 쌓아야 하는데 각 층의 두께 편차가 원자 몇 개 수준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한 층이라도 두꺼우면 빛의 반사율이 달라져서 전체가 망가집니다. 바로 여기서 SNS텍이 가진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증착 기술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블랭크 마스크용 초정밀 증착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결정적으로 SNS텍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블랭크 마스크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귀국해서 합류했다고 합니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공기 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야 하는 초정밀 클린룸이라 사람이 들어갈 때도 여러 번 방진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산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동등한 수준은 무리였습니다. 일단 80% 수준이라도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배치에서 나온 제품의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겁니다. 표면 거칠기, 반사율, 결합밀도 모든 면에서 일본 제품의 90%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구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구매팀에게도 샘플이 전달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국산 블랭크 마스크 진짜 되는 거 맞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라인 엔지니어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괜히 국산 제품 썼다가 라인 전체가 멈추는 거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샘플 데이터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짠데. 데이터가 거짓말을 안 했던 겁니다. 평가팀 회의실에서 진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국산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표면 검사, 결함 검사, 광학 특성 검사, 세 가지 기준을 전부 통과되어야 했습니다. 표면 검사는 원자현 미경으로 표면을 스캔해서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식이었고 기준 이내로 통과했습니다. 결함 검사는 특수 광학 장비로 마스크 전체를 스캔해서 먼지, 기포, 스크래치 같은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광학 특성 검사는 극자외선으로 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이었고 이것도 목표 범위 안에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SNS텍 제품이 일본 제품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평가팀장은 회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이번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국산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산이니까 더 엄격하게 일본 제품보다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테스트와 실제 양산 라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파일럿 테스트였습니다. 화성 캠퍼스 EUV 라인에서 실제로 포토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로 실제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봤습니다.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칩 중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입니다. 일본 블랭크 마스크를 쓸 때 평균 수율이 약 85%였는데 SNS텍 제품은 약 84%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오차 범위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나온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계속 테스트해서 나온 안정적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 삼성전자 사나노 파운드리 라인에서 처음으로 SNS텍 블랭크 마스크가 실제 양산 웨이퍼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은 단위 공정이나 연구소 레벨에서만 써봤는데 실제 고객사 물량을 만드는 라인에 들어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 삼성전자는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를 사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30년간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이 국산 하나만 믿고 위험한 도박을 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SNS텍 국산화가 지연되거나 품질 평가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2위 업체인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추가 조달하는 계획도 같이 준비해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에 다 걸지 않고 안전판을 깔아둔 채로 국산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국산화가 왜 이렇게 절실했는지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삼성전자가 EUV용 블랭크 마스크 구매에만 한 달에 쓰는 돈이 약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이면 조 단위입니다. 이 돈이 전부 일본 회사 두 곳한테 흘러갔던 거고 그 돈의 흐름을 한국 기업 쪽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놓는 게 이번 국산화의 진짜 무게였던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사건일까요? 사실 SNS텍이 처음으로 낸 균열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라는 또 다른 핵심 소재를 국내 기업 동진 세미캠이 먼저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영역에서 한국 기업이 균열을 낸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결국 해냈고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전례가 있었기에 업계에서는 SNS텍의 도전을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뚫린 벽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에게 심리적인 문턱을 낮춰주는 법이니까요. SNS텍의 성공이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으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벌써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펠리크를 개발하는 기업들,
CMP 슬러리를 연구하는 곳들, 다들 SNS텍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가 해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를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얇은 막입니다. 이것도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SNS텍이 이것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업계에 자극이 됐습니다. 한 펠리클 개발기업 대표는 SNS텍 소식을 듣고 우리도 용기가 났다고 불가능해 보였던 게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소재 담당 임원도 최근 한 세미나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산 소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질만 보장된다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인 말 같지만 업계에서는 이걸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용인에 새로 짓는 파운드리 라인의 국산 소재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전지 소재로 이미 성공을 거둔 국내 화학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걸 방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회사가 뚫으니까 그 다음 회사들이 줄줄이 도전하는 생태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더 와닿습니다. 글로벌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이 올해 기준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5년엔 13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시장 조사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배 넘게 커지는 겁니다. 이 나노이하 첨단 공정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이 분기, 정말로 국산 블랭크 마스크가 삼성전자 사나노 파운드리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입한 첫날이 실제로 왔던 겁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의 굴욕을 갚는 날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성 캠퍼스 EUV 라인에 특별한 화물이 도착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SNS텍에서 보낸 블랭크 마스크 정식 납품분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제품마다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라인 엔지니어들은 30년간 일본 제품만 봐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제품을 쓰는구나 하는 감회를 느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업계에서는 초기 적용 비율을 전체의 약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초기에는 일부 라인에만 적용하고 몇 달마다 결과를 검토해서 문제없으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중한 접근이지만 국산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5%, 작은 숫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일본 기업들이 30년 동안 100%를 쥐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점유율에 구멍이 뚫린 거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쪽 반응도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호야 본사에서는 한국 시장을 재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엔 안 믿으려 했는데 삼성이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최근 호야가 한국 고객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주문받고 납품만 했는데 요즘은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 납기 단축 가능합니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매팀도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제품 안 사도 되니까요. 국산이 있으니까요. 아직 국산 비중이 높지 않지만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5%가 10%, 20%, 언젠가는 50%가 될 수도 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호야는 지금 결합 밀도를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출시하면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고 그러면 SNS텍은 또 따라잡아야 합니다. 끝없는 경쟁인 겁니다. 게다가 중국도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아직 기술 수준은 낮지만 엄청난 자금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반도체법으로 자국 내 소재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어 5% 점유율을 지키는 것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30년간 일본이 독점해온 초고난도 소재를 한국 중견기업이 몇 년 만에 개발해서 실제로 삼성 라인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한 회사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조차 남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오랫동안 아이러니였잖아요. 이번 국산화로 그 아이러니가 조금이나마 풀린 겁니다.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36년 삼성전자 차세대 파운드리 라인. 그곳에 쌓여있는 블랭크 마스크들에는 어느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절반 이상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메이드 인 재팬이 대부분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인 공장에서는 블랭크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화성 캠퍼스에서는 다음 단계 확대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돈투노믹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